네, 안녕하세요. 뉴스핌 이나영 기자입니다. 오늘 긴급진단에서는 외국인 코스피 매도 언제까지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금리와 글로벌 변수도 거론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외국인의 리밸런싱, 즉 한국 비중 조정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LS증권 정다운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외국인 매도를 두고 단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리밸런싱이라는 해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원님께서는 현재 외국인 수급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미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매도를 좀 이어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좀 더 그 배경을 언급을 하고 들어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과거에 외국인 수급을 중요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좀 중요하게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지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살펴봤을 때 약간 코비드19 이후부터 바라보면은 시장 전체를 매수하고 매도하는 흐름보다는 특정 업종의 선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약간 액티브 투자자처럼 변모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장에서 언급이 약간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왜 이렇게 올랐지? 에서부터 이 질문들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 얼마나 더 팔 것인지, 혹은 이렇게 파는 자금들이 무슨 성격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 결론으로서 아마 좀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이번 외국인 매도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강세 흐름이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커졌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금액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전체 시가총액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반대로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이 모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주식 보유 금액을 알아야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가진 것 중에 우리나라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이제 답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알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앞에서 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가치가 워낙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의 비중이 높아졌고,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글로벌 IB라든지 월가에서 한국의 시장 전망치, 내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목표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상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한국 시장을 좋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꾸준히 좀 비중을 유지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비중을 넘어서는 부분들만 덜어내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목에 찬 수준을 꾸준히 좀 이어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외국인 매도가 얼마나 더 남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이 보시기에 현재 리밸런싱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목에 차서 더 이상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비중 조절이라는 관점의 순매도가 기계적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부분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은 매크로 변수에 대한 부분들, 혹은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접근을 하는 게 더 올바른 접근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현재 외국인 비중 자체가 커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사실 계속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전과 비교했을 때도 궁금한데요. 그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 규모나 또 시총 비중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 또 높은 수준으로 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비중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한 38.7% 정도 외국인 지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은 과거에 2006년 여름, 그러니까 한 6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히스토리컬리, 그러니까 과거 시계열 데이터 대비해서로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좀 높은 비중을 차지했을 때가 어느 정도의 퍼센트 차지했을까요? 글쎄요, 2017년, 18년 내지는 뭐 그 정도가 사실 제일 가까운. 그때도 아시겠지만은 반도체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데이터 센터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사이클이 도래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38% 이상을 기록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이면 2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2006년이라는 시기를 바라봤을 때 2005, 6, 7년도가 우리나라 시장이 레벨업을 했던 시기이거든요. 그때는 또 내러티브가 글로벌 수요, 공급망에 중국이 편입이 되면서 중국의 투자가 이머징 시장 전반을 끌어나간다라는 내러티브가 강하게 있었던 시기인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 비중이,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 비중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면 약간 더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현재 외국인들이 그 줄이고 있는 건 단순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또 반도체 비중인지 또 아니면 한국 증시 전체 투자 비중 자체도 사실 줄이고 있는 흐름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장에서 좀 한 달여 전부터 좀 주목을 받았던 데이터가 외국인은 순매도 하는데 외국인이 보유한 지분율은 높아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 자체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특정 이렇게 좀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나 비중 조절을 하는 양상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재 시장 흐름을 잘 분석해 주셨습니다. 결국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외국인 매도가 언제쯤 마무리될 것이냐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외국인 흐름이 지금 언제쯤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이게 참 도돌이표 같은 얘기인데,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는 상황.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 혹은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국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는 그림들이 이어지는 한 우리나라 시장 강세 속에서 순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오는 흐름들은 불가피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그 상황이라고 했을 때에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순매도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AI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가 무언가 매크로적인 요인 아니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을 때 주가가 좀 급락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일 때 외국인 순매도는 상당히 공격적일 수가 있는데, 이때는 약간은 좀 주가 상승 이전 케이스가 이제 주가 상승에 따라서 줄이는 거였다면 이런 케이스에서는 사실은 좀 떠올리고 싶지 않은 주가 급락 양상을 보이는 순매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금리나 글로벌 기업 실적 같은 변수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들이 외국인 매도 흐름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나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당연히 주겠지만 지금까지의 시장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주식시장이 약간의 과열 양상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이 지금
지금 5월 22일이죠. 근데 21일 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약간은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니까 코스피 지수가 8%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근데 완전한 해소가 아님에도 기대감을, 물론 가능성이 좀 높아진 부분들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로 긍정적인 정보를 빠르게 반영을 해 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열 양상이 있었고, 그 상황 하에서는 매크로 변수가 약간은 부정적인 이슈가 있더라도 좀 묻히고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게 현재 시장 색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도 사실은 선제적으로 무언가 해지 차원의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은 제한적인데, 만약에 매크로 변수에 우리나라 시장이 혹은 글로벌 증시가 AI 내러티브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전적으로 매크로나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시장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해외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최근에 삼성 노조 잠재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이러한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 성과의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당장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해외, 그러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이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엄격하다는 게 이제 해고라든지 고용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은 더 자유롭고 대신 성과에 대한 보상 자체도 훨씬 더 탄력적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파업을 시도를 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센티멘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 외국인 수급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변수의 영향 또 그거에 대한 영향이 또 받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 말씀인데, 그렇다면 외국인 자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어떤 걸로 보고 있으실까요? 저희가 제일 긍정적으로 그리는 시나리오가 어떤 거냐면은 AI 사이클이라는 부분, AI 투자나 AI가 만들어낼 생산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저희도 상당히 유효하다, 그리고 기대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힘겨워지는 매크로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길게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하이퍼스케일러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의사결정이 바뀌었을 때 그 파급력이 시장 전반으로 뻗어나갈 만한 매크로적인 취약성들을 좀 높이는, 그러니까 구조상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이 취약성이 높아진 상태에서 매크로상의 변수가 발생할 가연성이 좀 높아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긍정적으로 그리는 그림이 금리를 인하를 해주면서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방식, 그럼으로써 AI 투자를 다시 한번 가속화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를 못했던 기업들도 좀 투자에 나서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자금이 다시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그림은 저희는 저희 하우스 내에서는 연준의 항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금리를 인하해주거나 아니면은 금리 인하가 안 됐을 때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유동성적으로 어떤 보강 정책을 내줬을 때, 그때가 주가를 상승 견인할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이 올려놓은 시장에 뒤늦게 들어갔다가 결국 물량을 받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트라우마예요. 이게 2007, 8년, 그리고 20년도, 21년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 개의 시기가 개인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세 번의 시기라고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를 제외하고 2007, 8년도, 20년도, 21년도를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 자금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뒤늦게 주가가 상승할 때 따라 들어왔고, 그러면서 주가가 점점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하락 전환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이제 매크로적인 얘기라든지 뭐 AI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여름쯤에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하는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추상적이지만 근본적인 얘기를 드려보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의 확신이라는 부분, 혹은 모두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약간은 좀 동일해지는 시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에서 혹은 투자하는 내러티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모두가 얘기하는 것들, 혹은 내가 그에 공감하는 부분들이 정말 맞는 걸까라는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기회를 좀 잡으시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짧게 또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으로 그 시장에 접근하는 게 좋을지, 좀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커진 업종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정 부분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엔비디아로 좀 예시를 들면은 편하게 와닿으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의 주가를 바라봤을 때 사실 그렇게까지 2024년도나 뭐 이럴 때처럼 강하게 올라서지는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엔비디아의 실적을 바라보면은 실적이 안 좋냐라고 했을 때는 실적은 너무나 놀랍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들이 사실 저희는 반도체에도 좀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제 저희는 이 매크로 환경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중을 생각을 했을 때 가치주라든지 아니면은 약간은 소외됐던 것들 중에 재무 구조가 탄탄한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원님이 네. 보시기에는 반도체 외에 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전망에서 좋아 보이는 어떤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반도체 외에 저희가 좀 선호하는 종목으로 얘기를 드리는 게, 글로벌리 매크로 환경으로 봤을 때에는 약간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 가치주 성격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가치주 성격에 대한 것들은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차치하고, 이 이외에 주도주 영역에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여전히 제일 좀 좋게 보는 업종들은 조선이나 방산 쪽에 대해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선방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29년도, 30년도에 대한 물량, 그러니까 수주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저에는 LNG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방산에 대해서는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방산주의 센티멘트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을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보여준 행태 자체는 글로벌리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안 하겠다 혹은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국가들, 동맹 국가들을 상대로 했을 때 너네 나라는 너네가 알아서 지켜라 라는 스탠스를 보이기 때문에 이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그림 자체는 단기적인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트렌드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개 업종을 큰 업종 중에서는 좀 선 업종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현재 흐름을 상승장 내 조정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시장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신호로 보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저희는 시장 색깔이 좀 달라지는 부분에
무게를 두고 있고, 다만 앞에서도 뭐 꾸준히 이어온 얘기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연준의 항복이라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에는 다시 한번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우리나라의 대표 종목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가속하고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는 그런 그림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시장 색깔의 변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시장 색깔의 변화라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좀 가치주라든지 뭐 소외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시장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실 좀 포인트로 얘기를 드릴 만한 부분이 뭐냐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워낙 좋은데 시가총액 비중이 큰 종목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펀드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종목별로 투자 비중이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이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비중 한도를 일시적으로 좀 높여주게 되고, 그 상황에서 이미 채워놓은 비중에서 주가가 더 상승하면서 비중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 3월 정도의 차익 실현이 있었고, 4월, 5월, 6월 정도를 지나게 되면은 이 시가총액 비중이 펀드 내에서 비중 한도를 넘어가게 됐을 때에는 한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갖는데, 그게 아마 한 6월 내지는 7월에 유예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비중 조절에 대한 얘기들은 충분히 좀 나올 만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가 이제 뭐 다 얘기를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꼭 제가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 지금 투자에 임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지, 그리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는지,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AI라는 부분이 워낙 강력한 성장을 끌어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급적으로 약간의 좀 목에 찬 듯한 느낌을 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결과로서 이제 약간은 방어적으로 현금 비중을 조금은 마련을 하자, 내지는 가치주, 소외주 같은 것들도 조금은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도 흐름의 배경과 향후 시장 방향성까지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핀 긴급진단 외국인 코스피 매도 언제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LS증권 전다운 수석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